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속에서 느낌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. 이 스포츠 플러스인데, 아, 이 뒤에 이거 가지고 하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보니까 약간 털리는 느낌도 있어요. 아, 탁탁탁탁하는 것 같은 느낌. 네. 뒤에 앉아 계신 느낌이 굉장히 있죠? 불안해요 지금. 뒷자리 굉장히 불안해요. G70 3.3 터보 이제 야간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그 촬영을 도와주실 이제 특별 게스트 두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본인 소개 좀 이제 간단히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소개라기보다 그냥 예.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하고 있는 곽창재라고 합니다. 네, 네, 저는 오늘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분께 배우러 나온 전문가의 문 대표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그리고 이 특별 게스트,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이제 그 제네시스 G 곽 실장님께서 평소에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생각,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좀 기대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. 저는 제네시스 브랜드 좋아해요. 네.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브랜드로 시작을 했고, 이제 시작한 지 한 10년 좀 넘었죠. 네. 그래서 좋아하고, 그 다음에 잘 됐으면 좋겠고, 그리고 생각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럼 이 G70 3.3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 몇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출력 부분인데요, 아무래도. 예. 네, 아무래도 출력 부분인데, 뭐 출력에 요즘 차들 다 좋으니까.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긴 했는데, 저는 실물로는 사실 실제로 만져보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. 네. 네, 그래서 저는 시트에도 좀 앉아보고, 네. 핸들도 좀 직접 잡아보고, 네. 그렇게 좀 그 몸으로 느껴보고 싶은 차였는데 마침 연락을 잘 주셨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 문 대표님께서는 그 제네시스 네. 브랜드 네.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 반대되는 입장이긴 한데요. 예. 제네시스가 브랜드를 런칭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. 네.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면서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내연기관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지금 자리매김하려고 있는 이 제네시스가 앞으로 향방을 어떻게 할지 어떤 그 중간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차량이 G70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이 고급화된 제네시스의 어떤 느낌과 그 다음에 승차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예. 오, 야야야. 이거 영상 쓸 수 있나요? 네. 이제 그 저희가 한 15km 정도 좀 주행을 했잖아요. 네. 예, 이제 전체적인 느낌 실장님 그 주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저는 그냥 뭐 잠깐이지만 느낌은 일단 고급 세단스럽다. 예. 하체도 부드럽고 핸들링도 탄탄한 것 같지만 그래도 부드러움이 있고, 예. 그리고 시트는 난 조금 불만이긴 해요. 너무 딱딱해. 시트가. 근데 이건 G70 타시는 분들의 성향을 생각하면 이렇게 세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약간은 단단하게 좀 버켓 느낌 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세팅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, 예. 근데 제가 타기에는 좀 더 시트도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는 느낌. 경을 한번 해볼게요. 예. 이게 보통 슬라롬 같은 거 할 때 그 레인 체인지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급차선 변경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을 연속으로 하면 네. 더블 레인 체인지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회피 기동이라고 해요. 회피 기동. 네.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피하는 방법. 이게 슬라롬이나 운전 드라이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. 안전운전의 기본이에요. 예.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실 때 핸들링이 무너지는 차들이 있어요. 근데 그렇진 않아요. 핸들링 무너진 차들 같은 경우 차선 뭐 이게 조향대로 안 조향이 예. 흐트러지죠. 이게 구동 방식과 관계없이 그거는 구동 방식하고 관계가 없진 않지만, 예. 구동 방식하고 네. 관계없이 다 그렇게 돼요.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G70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? 뭐 아주 스포츠카처럼 타이트하게 탁 잡아준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, 예. 뭐 고급형 세단만큼 잘 잡아준다 예. 정도 할 수 있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가속 그 부분에서 한번 이제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속 이제 하겠습니다. 지금 70km에서 5,500까지 한 2, 3초 걸리는 것 같아요. RPM. 이제 그 모든 스포츠 모드. 지금 현재는 스포츠 모드예요. 예. 그리고 이거를 컴포트로 한번 가볼게요. 컴포트로 똑같이 70km에서
한 90까지만. 자, 70에서 어디 제한 속도가 이만큼 똑같이. 나 좀 전에 RPM 하나 봤어요. 레드존 넘어가는 거. 레드존 넘어왔어요. 현대차 레드존 잘 안 넘어가거든요. 예. 레드존이 넘어가네요. 순간 90km까지 가는데. 레드존 가네요. 그럼 이번 스포츠 플러스를 한번 해볼까요? 저희가? 이건 기본 RPM 좀 높아지는구나. 스포츠 플러스로 70부터 가볼까요? 70에서 90도까지. 이거 비슷해요. 레드존 갔었어요. 우리 이제 독자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네. 이 레드존 갔다는 거에 대한 의미. 보통은 레드존을 잘 안 쓰게 세팅을 해요. 레드존이라고 해서 RPM이 가면 안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. 그냥 경고 구간이지. 미션 보호 장치 때문에 보통 RPM이 뭐 레드존이 지금 이 G70 같은 경우에 6,200 정도부터인데 6,000 정도면 기어 변속을 해요. 그래서 레드존을 RPM을 잘 안 넘어가게 세팅을 해주거든요. 근데 얘는 레드존을 순간순간 넘어가도록 세팅을 했네요. 그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? 이게 순간순간 출력을 최대로 좀 그래도 소비자 내지는 뭐 드라이버한테 맞게 좀 쓰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닐까요? 그리고 레드존까지 아마 많이 안 넘어갈 거예요. 보통 일반 사람들도. 잠깐이니까. 근데 그 정도 넘어가는 거는 뭐 차에 전혀 문제나 이런 거 없거든요. 시장님께서 보통 이제 이 차의 가속을 평가할 때 그 시장님만의 기준이 좀 있으시지 않아요? 무작정 뭐 발목에 내달린다고 해서 잘 나가는 차 이런 느낌입니까? 요즘은 무작정 밟으면 전부 다 잘 나가요.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60에서 100 60에서 100km 가속. 왜 60에서 100km 정도를? 그게 보통 제일 많이 가속하는 구간이에요. 그리고 조금 더 순간 추월을 위해서 가속을 한다고 하면 120까지. 그러니까 좀 폭넓게 잡으면 그 중속인데 60에서 120 구간이 중속 구간이죠. 그러니까 고속은 이제 120 이상인데 120 이상은 사실 그렇게 달릴 데도 없고 뭐 서킷이나 가든가 그런 데 가야 되는 거니까 보통 많이 쓰는 구간이 60에서 120이에요. 근데 60에서 120까지 가속된 그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말하자면 그 부분인데 뭐 이거는 배기량도 있지 터보 차지 그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거 없지 않나 싶은데 뭐 그런 것도 궁금해요. 이제 뭐 팝콘 터트린다. 이 차는 팝콘 터트릴 수 있나요? 그거는 이슈 세팅이지 이걸로 지금 안 될걸요? 안 되죠. 이건 안 돼요. 그게 악셀을 오프할 때 맥이 미처 연소되지 않은 것들이 뒤에 나가서 터지는 소리잖아요. 근데 그거는 ECU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배기에서 터지게끔 얘는 그렇게 세팅은 안 돼 있어요. 근데 그래도 명색이 제네시스고 고급차인데 그래서 존재감을 좀 알리는. 빠방빵빵 그런 좀 없어 보이지 않나? 이제 좀 많이 알려야 될 때 아니에요? 요즘에? 그거는 저기 빵빵빵빵으로 알리네. 빵빵빵 그거는 좀 조그만 차들이나 빵빵빵빵 거리고 다니는 차들이나 좀 그래야지. 그래도 제네시스인데. 그렇구나. 이거는 오히려 소리를 내려면 AMG 같은 소리를 내야죠. 뭐 V8이나 V12 소리 같은 거. 차라리 그런 소리를 내주는 게 하는 소리를 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시장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배기음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좀 만족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.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이제 가속에 대한 부분을 좀 총평을 좀 한번 실제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. 지금 이게 한 8,000km 정도 쓴 차니까 시승을 했던 차고 아까 타이어 상태를 보니까 약간 날이 좀 서 있었어요.
그러니까 아마 지금 풀가속을 해서 뭔가 테스트를 하기에는 아마 타이어가 좀 딸릴 것 같은데 예, 뭐 지금 상태에서도 얘는 충분히 자기 성능은 다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차는 나름 저는 좋네. 개인적으로 이게 좀 가늘긴 하네요.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두께감이 좀 있었어. 그립감이 좀 두께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스티어링 휠이. 네. 그 버튼들은 여기 있는 버튼은 마음에 드네요. 네. 근데 대시보드에 있는 이 공조 스위치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갔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전체적인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제 그런 뭐 시트 느낌 이걸 끝으로 이제 서스펜션 세팅은 아까 네. 말씀드린 것처럼 예. 고급 세단 예. 네, 세팅. 스포츠카의 세팅보다는 예. 고급 세단의 세팅. 그리고 스티어링도 거기에 맞는 적당한 무게감. 네. 그리고 뭐 적당한 주행 안정성. 예. 지금 90km 이렇게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 핸들 뭐 크게 손 안 대도 직진 주행성도 괜찮고 뭐 이렇다고 하면 고속도로 이런 데 나가서 100km에서 한 120km 정도의 속도에서도 뭐 크게 핸들 신경 꽉 잡아야 되는 상황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여기 노면 상태 안 좋은데, 노면 상태 안 좋은데 여기. 하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속에서 느낌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. 지금 이 스포츠 플러스인데 이 뒤에 이거 가지고 하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보니까 약간 털리는 느낌도 있어요. 타타타타하는 네, 것 같은 느낌. 네. 뒤에 앉아 계신 느낌이 굉장히 있죠? 불안해요 지금. 뒷자리 굉장히 불안해요. 스팅어 오너분이시니까 지금 옆좌석에 타고 계신 거 네네. 어떠세요? 조수석에 지금 GG70이랑 스팅어랑 느낌이. 저도 이제 주변에 스팅어 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수석에 탈 일이 좀 있는데 일단 처음 탔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얘는 앰비언트가 하나도 없잖아요. 아, 불이 없다. 네. 그래서 이제 요즘 사실 앰비언트가 안 들어가는 차가 없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심심하고 그리고 뭐 그 흔한 푸뚱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이 많이 좁아요. 많이 좁아요. 네, 스팅어에 비하면 전 스팅어 타면 조수석에 양반다리도 가끔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양반다리 하면 무릎이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. 양반다리를 한번 해보세요.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용기를 뒤에 부리시라고.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아, 예. 그러면 이거는 이게 스팅어에 비해 시트가 좁다는 거네요. 공간도 좁고. 공간이 많이 이거 공간을 너무 못 뽑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. 뒤에 분들 타셔야 되니까 앞으로 좀 민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스팅어에 비하면 많이 좁은 것 같아요. 그냥 1, 2, 3, 4 그러니까 운전석부터 이제 보조석까지 승차감이 다 다르죠? 다 다르죠. 예. 네. 가장 안 좋은 게 가장 승차감 안 좋은데요. 예. 안 좋은 데가 운전석 뒷자리죠. 3번. 예.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차에 갔을 예. 때 이게 예. 이제 뭐 쇼퍼 드리븐이나 이런 예. 뒷좌석용 차가 아닌 경우에 예. 가장 좋은 데는 운전석이고요. 예. 그 다음이 조수석이고요. 네. 그 다음이 조수석 뒷자리 가장 안 좋은 데가 운전석 뒷자리. 그렇게 돼요. 예.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해지는데 이제 문 대표님께서 2열 승차감 좀 어떠셨어요? 아 2열 승차하면 예. 기대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아까 전에 사실 스포츠랑 컴포트랑 바꾸실 때 차이를 크게 못 느낄 만큼 뭐 중속 이하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고요. 네. 근데 약간 고속으로 올라가니까 오히려 고속 주행에서는 컴포트가 더 안정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했어요. 근데 전반적으로 종합 점수로 봤을 때는 그냥 그래요. 그냥 그래요. 예.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주성. 예, 이거 뭐 아까 전에 180 이상은 사지 말라는 차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네. 무릎 공간 너무 부족하고요. 예. 진짜 이제 약간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퀼팅 시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냐, 엉덩이에 배겨요.
이게 진짜 고급 큐팅이면 아마 이게 엉덩이에 안 느껴지게끔 실밥 처리가 됐을 것 같은데 네. 이게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잡아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엉덩이에 베겨요.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 계속 조금씩 아픈? 더더군다나 시트 자체도 좀 단단하게 재료가 들어가서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네.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승차감이 좀 안 좋아지는. 그러니까 타고 나서 한 5분 정도 됐을 때는 네. 오 좋은데? 오 야 제네시스인데? 얘도 제네시스인데 그랬는데 지금 한 탄지 한 30분 됐나요? 피곤하다. 아 피곤하다. 진짜 피곤하다. 내리고 싶다. 약간 이런 느낌. 네. 그렇습니다. 예. 시장님 그럼 2차 이제 마무리 이제 하시죠. 시장님 2차에 맞는 그런 주행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. 예,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스포츠 세단에 맞아요. 그리고 뭐 튀는 느낌이 아까 스포츠에 살짝 안 좋은 노면에서는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컴포트로 가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.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핸들링이 무너지거나 뭐 하체가 좀 안 좋아지거나 뭐 그렇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성능은 유지하면서 핸들링도 부드럽고 오히려 뭐 스포츠 모드보다 가속감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게 막 와닿을 정도로 막 가속이 안 되거나 하지 않으니까 네. 이거는 컴포트 모드로 타는 게 맞네요. 네. 그리고 컴포트 모드가 메인인 것 같은데 2차 모드에 세팅할 때 세팅 값의 메인이 컴포트 모드일 거예요. 그런 것 같네요. 네. 제네시스니까. 알겠습니다. 실장님 오늘 뭐 리뷰 네, 감사합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문 대표님 이제 리뷰로 네, 진행하겠습니다. 네. 예. 이 출발 앞서가서 네네. 이 차 전체적인 느낌 한번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제네시스니까 네. 소재가 당연히 고급을 쓴 느낌이 들겠죠. 근데 이 차가 2017년도에 나오고 페이스리프트가 이번에 된 거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룸밀러 이런 거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배치나 이런 게 좀 올드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려고 소재나 요런데 기아봉 주변의 소재나 이런 걸 좀 변경을 하고 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도 없고 이제 컵홀더 같은데 등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근데 요런데 어떤 뭔가 공간감이 어정쩡한 거 그리고 스포츠성처럼 보이려고 약간 잔재주를 부리긴 했는데 전혀 스포츠성 같지 않아요. 그리고 뭐 약간 요런 돌아가는 감각이나 이런 거 좀 고급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좀 썩 손에 감기는 맛은 아니다. 기존에 이 사이즈에 비슷한 그 수입 브랜드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3 시리즈 탔었고요. 예. A5 탔었고 예. BMW 420D는 제 건 아니고 남의 건 한번 예. 타봤고요. 예. 그건 이제 뭐 C 클래스 탔었는데 예. C 클래스도 사실 아까 전에 말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팝콘이 터졌거든요. 예. 근데 얘는 왜 팝콘이 안 터질까? 제가 딴소리 해서 죄송합니다. 아무튼 예. 그리고 이런 핸들 가죽 이런 가죽 느낌 괜찮고 타공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. 사실 이 그립을 좀 확실하게 주려고 타공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맛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근데 가격 생각하면 갑자기 이 현타가 오는 좋은데 가격 생각하면 좀 아쉽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이제 해보겠습니다. 네, 출발하겠습니다. 예. 예, 자, 일단 하이빔부터 말씀하시죠. 예. 아 오토 하이빔. 예. 사실 제가 오토 하이빔을 제일 처음 만나본 차가 저희 집 차인데 S60이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막 앞에 라이트가 막 다른 차들을 비켜서 상향등을 켜고 그런 거에 굉장히 놀랐었어요. 그 이후에 한동안 대부분의 상향등은 그냥 앞에 차 있으면 상향등 일제로 넣었다가 아니면 내리고. 그러니까 사실 1억 넘는 차들은 이런 기능이 자유자재로 있었지만 대부분 저희가 보편적으로 만날 수 있는 6, 7천대 차들에서는 그냥 일괄 상향등, 일괄 하향등 이것만 있었는데 이 차는 앞에 차를 비켜가면서 상향등 넣는 기능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면. 그럼 뭐 그리고 상향등도 들어가는 조건도 수입차들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상향등을 넣어줘서 운전하기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가 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저희가 한 20km 주행을 했잖아요. 네네. 이제 그 좀 인상 깊었던 기능. 그러니까 뭐 단점도 좋고 장점도 좋고. 아, 인상 깊었던 기능이요? 예. 글쎄요. 이게 제가 아까 3D 클러스터를 만져보려고 했는데 지금 운전 중에 딴 데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자체는 평탄한 것 같아요. 앞에 그 계기판에. 근데 디자인이 막 변경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적극성 이런 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면이 생각보다 좀 잘 올라오네요.
노면 잘 온다는 노면 잔진동이 예. 팬들이랑 운전자한테 좀 잘 올라와요. 그러니까 운전을 굉장히 많이 잘하시고 배우신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면에 피드백이 잘 와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고급적인 승차감을 기대하면서 난 제네시스야, 좋은 걸 타는 거야, 이런 사람들한테는 야 이게 생각보다 별론데?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. 보통 시장이 저희가 이제 그 노면 이제 하체 이제 승차감 좌우하는 게 서스펜션하고 타이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좌우를 하는 편인가요?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타이어예요. 네. 제일 먼저는 타이어고요. 예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,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각종 암들, 고무 부싱들, 그 다음에 스프링하고 스프링 상수값이랑 뭐 무슨 이런 그 쇼업쇼버의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, 이제 그 다음이 하체 구조. 뭐 이게 뭐 링크가 뭐 몇 개냐, 뭐 위시본이 뭐 더블이냐,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들, 멀티링크냐 이런 것들인데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타이어예요. 근데 타이어가 지금 요게 시승차의 상태가 아까 처음에 볼 때 좀 안 좋았었어요. 네. 그래서 좀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, 느낌이. 좀 저도 앉아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고. 네. 근데 이게 타이어 상태만 좀 괜찮았으면 네. 지금보다는 좀 괜찮을 거고, 네. 오히려 성능 면에서 보면은 요거보다 한 그레이드 더 위로 가는 타이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페이스포이스 같은 거. 그렇죠. 대표님 가속 부분을 좀 이렇게 리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기존에 타던 차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고 예. 3.3 터보에 이게 370마력인가요? 예. 그 정도 차라면 가속이 일상생활에서 예. 아쉬울 리가 없고, 지금 네 분이 타고 계신데 예. 다들 저녁도 든든하게 드셨을 텐데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. 전혀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타기에는 정말 뭐 힘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차 가격이 지금 풀옵션으로는 6,400인데 이 6,400을 이거 사시겠어요? 아니요. 절대 안 살 것 같아요. 사시겠어요? 옆에 이제 그 스티커 차주님은? 제 차랑 3만원 차이가 나는데 예. 저는 사실 좀 예.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. 예. 예, 실장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실장님은 이제 안 돼요. 여기잖아. 말씀 좀 드리고 얘기를 할게요.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 나누다가 참 이렇게 짬뽕대기 하고 왜 이런 거를 혁신으로 못 바꾸냐 말씀드렸는데, 요거 보시면 요 버튼들 배열이나 이 질감 자체가 요 밑에 알루미늄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을 좀 덧대긴 했지만 기본 이 구성이 2017년도 때 보던 뭐 산타페나 그런 대부분의 소나타나 이런 데서 보던 이 구성에서 못 벗어나거든요.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, 거기서 처음 나오는 뭐 스포츠 세단을 지향한다면 이런 거나 이렇게 이 계기판 디자인, 송풍구 디자인 이런 건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. 이런 그래픽 있잖아요. 이런 데 그려놓은 그래픽. 이런 건 좀 현대스러움에서 좀 탈피해서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. 전체 차를 잘 꾸며놓고 여기 디자인이 이 차를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. 그럼 대표님 이 차의 적정 가격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? 5천. 스티커 차주님은? 저도 그 정도? 그 정도. 6천을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았어요. 예, 저도 뭐 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 4천 뭐 그 정도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